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는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. 그분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어떤 힘들다, 고통스럽다, 뭐 보기 안쓰럽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빨리 그냥 이 모든 게 끝났으면, 그래서 뭐 같이 그냥 어떤 생을 마감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서심지 않고 자주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와서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. 나중에 손이 많이 가기 시작하고 또 손이 많이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럴 때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한마디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, 중요한 키워드 3개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이게 워낙 뭐 중요한 어려운 이야기라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, 첫 번째가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거, 홀로 있는 시간. 두 번째가 교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화, 스트레스는 중화다라는 중화라는 단어. 이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홀로 있는 시간, 교대, 중화,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3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얘기인데요.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만의 시간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가족을 돌볼 때 24시간 붙어서 계속 돌보느라고 실제로 들어가는 힘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, 이런 것도 물론 스트레스지만 별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24시간 계속 붙어 있으면 사실 뭐 갓난아기 24시간 돌보는 엄마도 젖먹이에 뭐 엄마도 똑같죠. 전혀 교대 없이 24시간 똑같이 계속 누군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사람을 정신적으로 아주 고갈시키기 때문에, 이거는 실제로 힘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냐를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이 오랜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정신적 고갈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요.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쉬고 낮잠을 주무시고 이럴 수도 있지만, 밤에도 못 주무시기도 하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지만, 잠뿐만 아니라 꼭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꼭 찾아서 나한테 위로를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서 자신을 찾아야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, 내 자신의 시간, 나만을 위한 시간,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면 누군가 손을 교대해 줘야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제 뭐 자녀들이 모시고 살지 않고 대부분 다 어르신들끼리 둘이서 사신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누군가 돌볼 수 있는 한은 그 돌보는 게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요. 자녀들은 다 뭐 직장 생활하려고 바쁘고 그래서 교대도 안 되고, 그래서 실제로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,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상태라면 나라에 이제 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주는 시간들이 정해집니다. 그럼 그게 단 몇 시간일지라도 해서 그 돌봐주는 동안에는 배우자나 이제 보호자는 혼자서 밖에서나 아니면 다른 방에서 옆에서 같이 쉬지 마시고 꼭 혼자서 떨어져서 혼자 시간을 꼭 보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.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24시간 일하고 그럴 때 너무 힘들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게 교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 다음 24시간은 뭐 근무를 안 한다든지, 그 다음 12시간은 근무를 안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, 이제 보호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그 정서적 고갈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주변 가족들이 꼭 알게 하시고, 또 이 비디오를 같이 보게 하셔서 가족의 리소스가 많다면 같이 돌아가면서 뭐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내고 돌봐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.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화인데,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,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,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뭐 운동을 한다, 뭐 이렇게 푼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, 사실 그게 실제로 푸는 게 아니고요. 이게 푼다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, 이걸 어떻게 풀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지금 내 이 스트레스는 풀릴 수가 없어,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. 스트레스는 푸는 게 아니라 중화시키는 거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우리가 이제 매운 뭐 떡볶이나 이런 요리를 만들 때 매워야 맛있잖아요. 근데 너무 매우면 먹기가 힘들고,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설탕을 넣어서 맵기도 하면서 너무 매워서 막 아파서 못 먹지는 않게끔 하는
방법이 이제 설탕을 넣는 거죠. 그러면 매움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중화시키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, 이 스트레스 자체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일과 상관없는 내가 즐기는,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일들, 돈이 좀 들지만 못했던 일들, 이런 것들을 꼭 정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통해서 즐거운 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다른 즐거운 일로 이걸 이렇게 중화시킨다. 이런 개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실제로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. 스트레스가 안 좋은 이유가 몸에서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몸에 여러 가지 코티졸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마구 높아지는데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높아져 있을 때 심장도 이제 두꺼워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뇌도 점점점 망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럽니다.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를 없애기 위한 방법 자체가 즐거운 일에 몰두할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호르몬이 중화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생리적으로도 생화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중화시키는 거지 이 자체를 어떻게 풀어내는 게 아니다.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처음에는 가면은 떨어질 때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떨어져서 막 울면서 들어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엄마도 사실은 마음이 안 좋고 근데 그거가 안타까워서 계속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낼 수 없는 것처럼 보호자가 환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해방된 상태로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는 환자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. 처음에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집으로 오실 수 있는 가까운 데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집 근처의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점점 멀리 가실 수도 있고 또 아예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에 몰입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. 또 실제로는 그 교대를 해서 돌보시는 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전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전화 들고 나가셔서 전화 오지 않는 한은 잊어버리고 계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